네, 이제 이승훈이고요. 바우하우스 4주차 과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예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 과학을 하고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거에서 그거와 깊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중요성이라던가 예술과 과학의 정치가 어떻게 결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 주저리 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이제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교육이 중요하죠.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 단순히 이제 뭐랄까요? 그 문화가 전달되고 지식이 전달되고 그거를 이제 또 발전시키고 사실 이제 어떤 어, 그 성장이라고 하는 지금의 자본주의적인 정신과도 어느 정도 결부가 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대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것을 또 이루어내고 이런 진보적인 이미지 그리고 배워야지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초 교육은 법적으로 받아야 하기도 하고 이제 글을 쓰고 읽고 말하고 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산수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지식들 어떤 이런 것들은 꼭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들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이과라고 하는 어떤 언어적인 영역이나 수리적인 영역,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제 미술이나 음악 같은 예술의 영역은 교육보다는 재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육을 통해서 뭔가 재능을 개화시키긴 해야겠지만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재능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조금 막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 바우하우스 책을 읽고, 지난주에 이제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해서 공방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방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새로운 장인이 되고 해서 이제 그 어떤 예술적인 기술과 지식들이 전달이 되었는지, 화풍, 연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공방들 자체가 어떤 중심이 되어서 또 나중에 이제 그 파편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더니즘 시대로 점점 오면서 그런 어떤 공방의 형태를 띄었던 것들이 물론 이제 공방은 사실 아카데미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 현대 미술의 어떤 이즘이라고 하는 그 파들은 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런 그룹이 생기고 그룹 내에서 새로운 양식이나 혹은 이제 새로운 연구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세대의 흐름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바우하우스라는 얘는 이제 애시당초의 교육기관을 표방을 했고 어떻게 교육 개혁을 할지가 또 중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술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물론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교육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히 바우하우스에서 봤을 때 이제 학생들을 예술을 공예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이제 풀을 좀 그래도 꽤나 넓게 뽑았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로는 이렇게 뽑아서 그 사전 교육이라고 하는 예비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초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서 그러니까 사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재능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한 명의 훌륭한 공예가나 예술가, 건축가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이게 이제 사실 양식이라는 게 바우하우스는 물론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양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술에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는 예술에서의 교육이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지 몰랐는데
기본 책들을 보면서 이제 기본기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 선대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자신의 풍조를 만들고 혹은 이제 선대를 따라서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제 예술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특히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예술에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양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완전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완전 옛날로 돌아가서 이집트 시대나 이때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지옥이 아니지 내세에 가서 내 일을 도와줄 사람들을 그려 넣는 것 혹은 만들어 조각으로 이제 챙겨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적이 있는 예술을 했고 미술을 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그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지켜야 되는 규칙이고 그거를 잘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때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새롭게 양성되는 어떤 예술가들, 그러니까 음, 예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예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그런 미술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대가 어떻게 했고 어떤 양식이 갖춰져 있고 이걸 확실하게 배운 다음에 그거를 완전히 최화시켜서 더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에가 어떻게 했는지를 배워서 그대로 잘 따라 해내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예술에 있어서도 그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어떤 원근법이라던가 혹은 이제 인체를 묘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대가 연구해 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를 바탕으로 더 정교하게 만들어 가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자연을 묘사해내는 목적을 더 잘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과정에서 선대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선대가 하는 것을 보고 견습, 어깨 너머로 배우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했을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더 진보를 할 수 있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쌓아 나가려면은 원구법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자연을 묘사해내려는 어떤 공간을 묘사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본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더 정교한 더 발전된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선대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잘하는 사람 밑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장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공방과 같은 네, 문화도 생겼던 것 같고 근데 그 뒤에 있어서는 꼭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다른 학파에게 영향을 받고 혹은 같은 학파 내에서 이제 각자 연구를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학파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이즘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같은 이제 야수주의 학파의 사람들 혹은 이제 입체주의 학파의 사람들 특히 이제 피카소 같은 경우도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네.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각자 연구한 내용을 보고 영감을 받고 이제 그거에서 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이제 다른 것을 보고 배워서 거기에 자신의 것을 더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더니즘이 물론 이제 분리된 여러 가지 이즘들이 있지만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주고받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같은 학파 내에서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게 꼭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같이 하잖아요. 전시회도 같이 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는 아니었어도 서로 배우면서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어떤 예술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자 했던 시도가 바우하우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바우하우스 자체의 어떤 방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우하우스의 방향성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식을 만들어내야겠다. 교육 개혁을 해야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바우하우스를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에서 교육이
중요하다게 생각하게 됐다는 제 어떤 생각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우하우스에서 봤듯이, 그리고 특히 모더니즘, 이제 아방가르드에서 봤듯이 많은 미술과 예술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혹은 이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어떤 화풍이라고 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술이 이용되기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어, 정치와 과학에서도 공학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가치관이 그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할지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과학이 늘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결국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혹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이 인간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고, 정치와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성에 대한 가치관, 어떤 세계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도 사실 그 시대의 정치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영향을 줘서 이제 알게 모르게 뭔가 편향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보게 된다던가, 혹은 이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의심하고 뭐 다시 이게 반복적으로 시계성 연구를 하게 된다, 실험을 하고 하게 된다던가, 예술함에 있어서도 이게 자신의 화풍이나 자신의 세계관에 있어서 그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난다거나, 혹은 이제 정치적인 성향을 중심으로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나간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과 정치 그리고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저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을 하는 것도 연구를 할 때 있어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연구비를 받고 뭘 하고 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인 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학은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나 혹은 아예 금지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쪽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양극화가 요즘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때도 그랬지만, 이 양극화되어 있는 정치 상황에서 양쪽에게 모두 공격을 받기도 하고, 바우하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저에게 있어서 뭔가 이 언뜻 생각해 봤을 때는 정치랑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혹은 관계가 없어야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정치와 깊게 연관이 돼 있고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구나. 이것들이 특히 이제 이것들의 역사에 있어서 정치가 코페르니쿠스가 그랬고 그 뒤에 누가 그랬고 그다음에 예술에서도 바우하우스가 그랬고 누가 그랬고 하는 것처럼 결국 정치적인 영향이 이것들의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깊게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이 조금 길었어서 그 교육과 정치가 예술에서 예술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정치와 예술의 관계가 정치와 과학과의 관계와도 뭔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